무겁고 큰 게이밍 노트북, 그래서 차라리 조립 PC를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게이밍 노트북이 가진 이 딜레마를 완전히 깨버리는 친구입니다. 14인치의 콤팩트한 사이즈와 그리고 17.99mm의 얇은 두께, 1.84kg의 가벼운 무게의 이 트리플 A급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성능은 휴대성이 가장 좋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만들어주는 장점들로 꼽히죠. 화사하면서 섹시한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가 14인치의 게이밍 노트북을 내놓은 지가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제품군은 아마 출시 이후 지금까지 2kg이 넘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한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해왔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인치의 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14인치인데요. 13인치는 조금 작고, 그리고 15인치는 너무 크고, 특히 자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휴대성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품이 추천될 겁니다. 직접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본체는 약 1.85kg, 그리고 전원 어댑터는 646g으로 두 개 모두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 약 2.5kg 정도 무게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게이머들 외에도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그래픽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이죠. 제가 가져온 이 모델은 지금 보시는 이 머큐리 실버 컬러의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된 모델인데요. AMD Ryzen 9 8945HS 프로세서의 QHD 플러스 해상도, 그리고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랩탑 GPU, 32GB DDR5 메모리, 그리고 1TB SSD 저장 공간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성능 모두 잡은 제품이죠. 디자인은 레이저의 그 노트북 그대로입니다. 자주 봐왔던 블랙에서 실버 컬러로 조금 바뀐 게 특징인데요. 레이저 로고는 기존의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 노트북처럼 이 라이트가 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요즘 나오는 맥북들처럼 라이트 없이 깔끔하게 나와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 컬러라 그런지 블랙의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들과 다르게 지문이 잘 묻어났던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이 상판 로고 부분 외에도 맥북이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물론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세로로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가 조금 더 두껍긴 하지만 이 성능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고개가 어느 정도 끄덕여지는 수준입니다. 모서리 부분이나 질감도 거의 눈만 감으면 두 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준처럼 비슷합니다. 포트 구성은 대신 조금 더 낫습니다. HDMI 2.1 포트 외에도 USB-A 그리고 C 포트를 각각 양쪽에 두 개씩 마련해 놓은 점도 마음에 들고요. USB-C 포트 하나는 최대 100W 충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모니터로 화면 출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 화면에 듀얼 모니터로 작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가 액세서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생각해서 이 포트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용자 쪽 앞쪽에 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마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QHD 플러스 해상도의 16:10 화면비를 제공하는 이 IPS 패널에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는 3ms, 화면 밝기는 약 501달러의 DCI P3 100%를 충족하는 칼맨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레이저는 또 자체 앱인 레이저 시냅스에서 컬러 모드를 어도비 RGB나 sRGB, DCI P3 등 다양한 모드를 선택해서 빠르게 컬러 모드를 바꾸게 할 수도 있죠. 그 외에는 기존의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맥북이 연상되는 이 유리 소재의 6.7인치 터치패드도 굉장히 잘 되고요. 키보드는 굉장히 쫀득하게 잘 눌러집니다.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전원 버튼도 실수로 한 번 눌러도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고요. 16단계로 밝기 조절이 되는 이 레이저 노트북에 은은하고 아름다운 백라이트도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보드는 정말 좋았습니다. 구분감이 굉장히 확실한 데다가 키간 간격도 약 3mm로 실수로 같이 키를 눌러서 오타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블레이드 14 플러스의 제일 좋은 건 역시 이 게임이 잘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시한 이 AMD Gen 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Ryzen 9 8945HS 최상위 모델이 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데요. 8코어 16스레드
10세대 AI 가속용 NPU가 내장돼 있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작업도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에 탑재된 이 AMD 라이젠 9 8945HS는 긱벤치 싱글이 2671, 멀티는 13498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희가 지난해 테스트를 했었던 같은 레이저의 2023년형 블레이드 18의 인텔 13세대 i9 13900HX와 비교를 했을 때 싱글 점수는 한 2674 그리고 71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멀티 점수는 약 26% 정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능 발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블레이드 18이 거진 데스크톱에 준하는 CPU 성능을 가졌음에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도 거의 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의 PM9A1 SSD를 탑재한 이 제품은 순수 읽기와 그리고 쓰기 속도도 각각 6700, 4900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DDR5 5600MHz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데, 듀얼 채널로 노트북 합판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SSD 역시 2280 규격의 NVMe SSD로 최대 4T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 랩톱 8GB GDDR6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수준을 최고로 했을 때 기준으로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자체 벤치마크 결과는 132프레임 정도고요. 그리고 레데리 2도 그래픽 최고 수준에서 평균 83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96.1프레임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갓 오브 워의 경우는 평균 94.2, 바이오 하자드 4 리메이크나 그리고 펠 월드도 각각 78 그리고 129프레임 수준을 보였죠. 게임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느낌 거의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쾌적했고요. 그리고 4K 30프레임 렌더를 했을 때 2분 31초, 그리고 4K 60프레임 영상을 내보내게 했을 때는 한 5분 12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위에 다른 자막 효과나 컷들을 올리면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영상 편집 앱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도 이 펜솜 때문에 거슬리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오랜 시간 게임을 하면서 가장 민감한 거 바로 아마 펜 소리와 그리고 발열일 겁니다. 이 발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팜레스트와 그리고 이 키보드 부분에는 1시간이 넘어가면 열감이 거의 느껴지긴 하지만 거의 미열 수준에 그치거든요. 대신 이 키보드 위에 있는 이 힌지 부분은 열감이 좀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펜 성능을 최대치로 해도 한 40에서 44도 정도 올라갈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시원하게 쿨링이 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열을 이 노트북 이 뒤쪽으로 배출하는 형태다 보니까 책상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놓고 플레이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어떤 게이밍 노트북은 이 오른쪽으로 열을 배출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그런 빡침을 받을 경험은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팬 소리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게임을 하면 즉각 바람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팬솜은 노트북 내 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돌려봤을 때 한 60에서 70dB 수준이었는데, 펜 성능을 최대치로 하면 당연히 펜솜은 상당하지만 그렇다고 고주파음도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될 수준은 됐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거의 펜 소리가 들린다는 느낌은 없고요. 레이저 시냅스에서 무음 모드를 해도 일반 작업은 충분할 정도로 성능이 잘 받쳐줬습니다. 배터리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보통 이 정도의 스펙을 사용하는 노트북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최대치인데, 이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68.1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240Hz 주사율의 화면 밝기와 사운드 볼륨 100%에서 저희가 4K 영상을 거진 한 4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가능했었는데요. 물론 게임을 돌리면 배터리는 금방 녹는 건 맞습니다. 배터리 모드만으로 게임을 하면 1시간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모드에서 게임을 하면 프레임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이 레이저 시냅스에서 성능을 균형 모드로 맞추기 때문에 이 성능 감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전용 전원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1시간 안에 최대 80%까지 충전을 해주는 이 고속 충전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죠. 추가로 100W 출력의 USB-C 어댑터로 저희가 한번 충전을 하면서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성능 발휘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워드 작업이나 가능할 정도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전보다 덜 빨리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가급적
가급적이면 전원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피커는 레이저의 가상 7.1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는 THX 공간 음향 사운드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 음향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테레오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콘텐츠는 동갑한다는 느낌을 주죠. 여기에 게임이나 음악,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레이저 시냅스 앱에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스피커 출력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지난해 여름에 나온 이 레이저 블레이드 14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일단 이 C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또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이 디자인은 타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년 레이저 게이밍 노트북을 써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열 관리는 점점 더 좋아진다는 점이었어요.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도 팬 소리를 제외하고는 발열 관리는 정말 좋습니다. 이 1시간이 그리고 뭐 2시간이 넘어가도 게임이 느려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 덕분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지만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은 여전하죠. 레이저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만나본 이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AMD 라이젠 9 8945HS 프로세서에 그리고 지포스 RTX 4060이 탑재하는 모델 블랙 컬러 기준으로 34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머큐리는 지포스 RTX 4070 1TB 그리고 32GB 메모리 옵션으로 439만 9천원입니다. 물론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이젠 가격만 보면 마취제를 마신 것처럼 굉장히 몽롱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안에 솔직히 성능이나 기능 들어갈 건 거의 다 들어갔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들이라면 다소 출력이 부족하게 들리는 이 스피커, SD카드 슬롯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유선 램 포트의 부재, 그리고 높은 가격이겠습니다. 우선 포트 관련해서는 한 치수 큰 15인치 레이저 블레이드 15는 풀사이즈 SD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블레이드 14 플러스는 휴대성을 얻었죠. 그래서 이 레이저는 11개의 포트를 지원하는 이 레이저 USB-C 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에는 와이파이 6E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와이파이 7 그리고 블루투스 5.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유선 램 포트를 원하는 사용자에겐 레이저 디자인과 컬러가 가장 잘 맞는 제품이 이 녀석일 겁니다. 이 휴대용 USB 독은 최대 11개 포트를 지원하는데 풀사이즈와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각각 보이는 것처럼 1개 그리고 USB-A 포트 4개와 USB-C 포트 2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85W 노트북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죠. 높은 가격은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동급의 노트북들을 찾으라고 하면 더 저렴한 친구를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작은 사이즈의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그리고 성능은 그 어떤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를 했을 때 가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레이저 블레이드 14 플러스만의 장점이죠. 그렇다 보니 또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시네코리아 윤중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